안녕하세요. 송TV 개국방송 진행을 맡은 고영진입니다. 송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2시 바로 지금 송재호 유튜브 채널 송TV가 탄생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계셨죠? 이 자리까지 들리도록 더 큰 박수와 환호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송TV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송재호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시 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송재호입니다. 우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 갑의 우리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이 송TV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국방송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극복하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임을 제가 이야기하고요. 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진심으로 올립니다. 굉장히 그 현장에서 만나보면 어려우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죄송할 만큼 상상 이상으로 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소중한 기회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또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렇게 송TV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의 정책과 비전, 또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바른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송TV에서 후보님의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해볼게요. 네,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예. 그럼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평소에 후보님께서는 이 SNS 많이 이용하시나요? 거의 사실은 부끄럽지만 안 하지요. 안 해봤는데 이렇게 선거에 나오게 되니까 예. SNS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SNS가 정말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소통하는 또 매우 중요한 채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또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네네. 앉아 있게 되는데 조금 마음에 그런 거는 이게 TV 방송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또 캠프에서는 또 억지로 좀씩 분장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화장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낯설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이게 가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떨쳐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요즘 눈꼴 뜰 새 없이 바쁘시잖아요. 예.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는 비교적 잘 하는데요. 예.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1시쯤 밥 먹을 기회가 생기면 점심을 안 먹으려니 해서 미리 먹어두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예. 한 2시쯤 또 먹을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먹을 기회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선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밥은 먹고 다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 앞으로 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셔가지고 예. 마지막까지 좋은 예.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 무엇보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코로나19 대책이 시급합니다. 뭐 정부도 슈퍼 추경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참 좋은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정부나 당에다 중앙당에 요청하신 사항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우선 그 민주당에는 지역 정책을 대변하는 네. 국가균형발전 추진단이 있고요. 우리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대위로 바꿈하면서 참 좋은 국가균형발전위원 특별위원회로 했고 제가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역의 주요한 정책들을 당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11조 7천억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그것을 하루바삐 이제 하루 급하게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해야 되는 네네. 문제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제주의 경우에 그동안 좀 소외되어 왔던 관광 사업체죠. 일종의 서비스 업체들은 좀 그동안에 좀 하중 있게 다루질 못했는데 그 이제 영세 호텔이라든가 예. 펜션이라든가 이런 사업체가 지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어가는 보통 이게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보통 제외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깊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 경정 예산에서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잖아요. 예. 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 추경이 빨리 국회에 통과돼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어쨌든 긴급 수혈인 셈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일종의 응급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참으로 이걸 계기로 우리가 이게 그냥 슬픈 사태다, 또 힘든 정국이다 이럴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확실하게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네. 일종의 그 질병 관리 체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지, 또 이런 어려움이 사업자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그러한 관리 위기 관리 체계를 만드는 그런 소중한 계기로도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후보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이제 네, 물러나셨으니까 네, 네, 장관급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도민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자리고 위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은 이제 장관급인데요. 장관급인데 이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지역 정책이라는 게 국토부라든가 뭐 행안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중기부라든가 여러 개의 부처에 걸쳐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주도가 도정이 종합행정식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응하는 중앙도 종합행정식으로 대응이 돼야 되고, 지역 정책을 다루면 이제 각 부처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 각 부처를 대통령께서 일일이 또는 국무조정 총리가 일일이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총리를 대신해서 지역 정책과 관련된 14개 부처의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네. 예,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보충할 수 있을 건 보충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완하는, 서포트하는. 예,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회를 보는 자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위원회면 위원회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구성이 되죠? 예, 위원회는 14명의 당연직 장관으로 당연직은 장관들이요? 이루어져 예. 있고요. 14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예.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가 17개 시도기 때문에 네. 각 시도별 대표 한 분 정도 해서 지역의 대표분들로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해서 민관 또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 산하에 일종의 기획단이라고 있는데, 네. 이 기획단은 행정안전부가 2급 국 하나, 산업자원부가 2급 국 둘, 또 국토부가 2급 국장 국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과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1급 고위공무원이 단장으로서 이 3국을 통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설명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렵네요. 이게 어렵죠. 어떤 분들이 근데 계신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특별회계를 둬가지고 예, 예. 균형발전 산하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둬서 중앙정부가 지역에 지원하는 계정 5조, 네. 그 다음에 지역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계정 5조 해서 10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 각 17개 시도 대표들이 한 분씩 소속이 돼 있으면 뭐 위원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나가실 때야 뭐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좋을 텐데, 반대로 그분들이 제주도에 한 번씩 놀러 오실 때마다 이렇게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예, 가급적 이제 오지 않도록 유도하죠. 어쨌든요. 네. 오시면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오시도록 이제 많이 하고,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뭐 연구원이나 네. 제주대학이나 도청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소위 제 그 얼굴 체면 값은 네네. 덕분에 했습니다. 얼굴 보장은 꼬박꼬박 예, 짓고 예, 계시는 걸로. 예. 그 송재호 제주관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라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뭐라도 예.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이 후보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고 만남을 가지시는 만큼 뭐 다양한 이제 스승과 제자, 뭐 멘토, 멘티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잖아요.
혹시 이 정책 자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 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어쨌든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오기까지 시작은 제주도청에서 3년간 제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네. 그 3년간 제주도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심어준 소위 말하면 행정에 대한 이 지식과 역량이 가장 큰 그 밑바탕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학생들을 가르치려 그러면 교수가 무슨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용기를 북돋아준 우리 학생들, 제주대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가장 저한테 멘토가 된 분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께서 저의 마음에 일종의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직자가 해야 되는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해야 되는 기본의 자세에 대해서 숙제를 주셔서 가셨어요. 그냥 이걸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네네. 숙제를 주고 가셔가지고 늘 그 숙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숙제를 하고 계신 예, 분이시고. 삽니다. 예.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평소에 막내가 예, 하시는 그 분들은- 외에는 이제 제가 지역 정책을 다루니까 각 네. 지역마다 이제 이 지역이라는 데를 가보면 제주도도 그렇습니다만 뭐 호남을 가든 영남을 가든 지역에 어른이 있고 그 밑에 그 어른을 따르는 후배들이 있고 늘 그게 수십 년의 관계를 이렇게 쌓아온 곳이잖아요. 예, 예. 그곳에 이제 제가 지역 정책을 하는 위원장으로서 편입되는 거지요. 그럼 거기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아 호남에는 이런 특색이 있구나. 또 호남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있구나. 그리고 영남에는 이렇구나. 충청은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늘 배우고 거기에 이제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가 한없이 기쁜 게 뭐냐면 이 충남 그러니까 충청남도와 대전이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충남과 대전만 없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우리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충청남도와 대전에 혁신도시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서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대한 평소 내 미안함이 오늘 마침 이 개국방송이 기쁘게 해소가 아, 네. 된 측면도 있고요. 거기 만난 분들이 다 사실은 제 스승이고 멘토고 그런 셈이지요. 네. 그럼 저희가 후보님 이야기를 할 때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대통령을 모셨는데 후보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두 분 일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두 분이 정반대시죠, 실은. 예. 참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뭐 감히 돌아가신 대통령님과 현직의 대통령님을 평가한다는 건 좀 그렇고 외람되고 다만 뭐 느낌을 좀 이렇게 솔직하게 좀 말씀을 올리면 앞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굉장히 솔직한 또 직선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질문이 김종민 문화부 장관에게 문화부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우리의 문화 원형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장관께서 생각해 보세요. 문화 원형 하니까 저도 그 순간 연구원장을 할 때인데 네네. 머릿속에 단군, 뭐 고구려, 고려 뭐 이런 생각만 나는 게 조선. 네. 우리의 원형이 뭘까? 그래서 이 장관께서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예, 예. 제 얼굴을 본 게 네가 좀 해라 이건데 뭐 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했죠. 문화원형이 뭔지 대통령님 저도 잘 모르겠다 했더니 모르는 게 당연할 거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문화부가 이런 걸 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여서 숙제를 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있던 윤태영 부속실장이 마침 저하고 연대 동문이어서 윤 실장께서 저보고 이거 대통령이 숙제를 낸 거기 때문에 숙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써와야 된다. 그냥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거라 그래서 아, 예. 제가 그래서 한 몇 달 대한민국 문화원형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 계룡산도 가봤고요.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네요. 풍수지리 하는 도사님들도 만나봤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진솔하시고 말이 없으시죠. 이 대통령님의 특징은 경청하시는 대통령입니다. 경청. 그러니까, 네. 참모들하고 회의할 때도 전혀 당신 이야기 거의 안 했어요. 듣고 수고했다 그러고 늘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국정과제위원장들이 이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밥을 사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한왕상 우리 전 부총리께서 대통령께 아니 대통령 말이지 후배시니까 사석은 이 국민 이 청와대에서 저렇게 이 극우죠 이 집단들이 와가지고 문재인 뭐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데 네.
이게 듣기가 민망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그것도 좀 어린아이들이 그걸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면서 뭘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욕은 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답변이 아니 국민들이 누구든 저를 욕해서 카타르시스가 된다면 저는 뭐 그 욕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해서 제가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작지만 참 그 바다같이 큰 속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릇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신 대통령님이다.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잠깐 이렇게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큰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지요. 예. 이 두 분 대통령께서 우리 후보님의 뭐 정치나 뭐 이런 쪽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제주도 어쨌든 촌놈이잖아요. 근데 국정과제위원장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강원 출신 누구,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뭐 공부하다 서울 사시는 분이죠. 경남 출신 누구 이렇게는 해보지만 지역에 사는 진짜 지역 주민을 국책위원장으로 임명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을 아는 사람으로 해라. 지역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서울 사는 사람 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돼서 잘나서 된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연이 있어서 참 훌륭하신데 그만큼 또 책임이 무겁죠. 네. 지역의 이야기를 대변한다는 게. 예, 저도 이번에 뭐 얼마 안 됩니다만은 정치한다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렵지만 만나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정말 삶의 현실과 진실을 다루는 거구나. 뭐라 그럴까요? 지역이 현실이 녹록지 않고 가야 될 길들이 네. 예, 쉽지 않고 정말로 힘있게 가야 된다. 정말로 이 정부 설득을 잘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뭐 준비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신 만큼 앞으로 이제 뭐 정치 인생에 이게 길잡이가 되고 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잊지 마시고요. 예, 아이 그래야 되는데 네. 잊을 때마다 우리 저 어쨌든 우리 사회자님은 기자도 하셨고 지금 저랑 같이 하니까 네네. 저한테 이게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늘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SNS 이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SNS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아이,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후보님 이제 다시 선거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번에 선거 캠페인 슬로건이 도민주도 성장 제주다운 제주입니다. 이게 참 알듯 말듯 좀 알쏭달쏭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도민주도 성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맥락입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캠페인에 내걸었던 게 국민성장이시거든요. 국민성장이요. 예. 네, 국민성장이. 저는 이제 도민으로 바꾸는 건데 도민이 돈 버는 성장이죠. 제주도에서 사업을 해서 누가 돈 벌어야 되겠습니까? 도민이 벌어야 되죠. 아, 도민이 벌어야 되죠. 근데 저는 제주도 우리 지역 총생산이 19조인데 19조에서 진짜 우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 벌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산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건 예를 들면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구분하면은 그건 위헌적 요소가 안 되지요. 예.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여기 터잡아 사는 사람, 여기서 제사도 해야 되고 여기서 소위 조상도 모셔야 되고 벌초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 또 이런 우리가 또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뭐 여기 뭐 천여년 산 집안입니다만 그러면 이 또 우리의 후세들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직접 돈을 버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도민주도 예, 예, 예. 그리고 또 그게 예를 들면 뭐 바깥 자본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협력의 개념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에 감귤인 거죠. 우리 제주라고만은 기후에 맞는 작물, 특화 작물이 이게 감귤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주가 이쁘니까 이쁜 걸 가지고 우리가 관광을 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이거 삼다수입니다만 이 삼다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지하수를 가지고 우리가 석유값보다 비싼 건데, 이거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찾아보면 계속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사업화해서 우리의 자산도 지키고 우리가 좀 직접 돈도 벌어보는 그런 야심찬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밖에 있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제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자존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또 밖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잘해주고 또 협력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주다운 제주가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정책을 했던 분들과 토론해서 이게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제주적 해석이다. 제주적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질문은 좀 후보님께서 난처할 수도 있는 질문 같은데요. 예. 출마 기자회견 때 이 어느 기자가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느냐 네. 이런 좀 질타 아닌 질타가 있었잖아요. 예.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아유, 현안에 약하지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면 산업으로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농업하면 감귤의 문제, 우리가 밭작물, 제주도가 하는 밭작물의 문제, 또 수산업하면 연안어업의 문제, 또 마을어업의 어촌계라고 불리는 마을어업의 문제, 양식업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제주의 현안이 있습니다. 그걸 다 파악하고 제가 그걸 다 공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을 공부해가는 과정이죠. 이걸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지금 급히 고민하는 과정인데, 다만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1994년에 전문직 공무원으로 제주도청과 인연을 맺은 이래 네. 오늘까지 한 번도 단 며칠도 공식 직함, 제주도와 관계된 공식 직함을 놓아본 적이 없고요. 네. 제주도와 관련된 매우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제주도의 정책에 관여하고 조언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제주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동안에 지사님들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신구범 지사께 이제 민선으로 와서는 이제 제주연구원을 설립하는 했고요. 또 제주대학교 가서 도정 정책에 대해서 깊이 제가 자문도 했고, 또 특별자치를 만들 때는 그 당시 이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네. 특별자치 기획단의 실무를 맡아서 부단장으로서도 했고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지방분권 정부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제주 특별자치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을 참여정부 때 하면서 제주 특별자치에 관련된 제주도의 지원 사항들을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때도 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을 네네. 해서 제주 정책에 관여를 쭉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제주 정책에 관여했고, 제주 상공회의소의 일종의 자문위원장 격을 제가 한 10여 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의 기업인들은 제가 자문을 계속 해주고 있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나 도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밖에 있는, 제주도를 나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성공하신 네네. 그런 기업인들을 모시고 제주 상공인 대회를 또 제가 한 4년 동안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하기도 했고, 네, 쭉 제주 정책에 관여해 왔습니다. 국정을 좀 맡느라, 정부 일을 좀 맡느라 몸 잠깐 떠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나 항상 생각은 제주도를 품고 아니, 계셨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국정도 했지만 네. 제일 제주도 일은 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일은 항상 늘 하고 했고 있으면서. 늘 그 관심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늘 시원하게 뭔가를 답을 해서 해본 경험은 뭐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주도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제 스스로도 그 고민의 끝이 뭘까.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 정말 이 정부가 또는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는 정책을 두고도 우리 제주도가 사실은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거든요. 찬반이.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제주는 근현대사에서 정말로 이 반도와의 계약 관계에서, 제주 밖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상처를 입은 섬입니다. 네. 예, 4.3이 뭐 대표적인 거지만 그 상처에 대한 본능적인 슬픔이 있어요. 우리 저들 비롯한 제주인에게. 그러니까 늘 밖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심이. 내가 또 다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신뢰를 주기까지, 그 계약 관계를 성립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주 역사에서 태동된 저는 깊은 아픔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아픔을 치유하는 사실은 정책적 수단이 제주다운 제주, 도민이 돈 버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잠깐 이 실시간 채팅 하나 보고 갈까요? 저희 강동수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아까 그 제주다운 제주에 대한 답글인 것 같아요. 제주다운 제주, 제주 사람으로 너무 공감됩니다. 이렇게 글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앞으로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제주 도민이 만드는 겁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심부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고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주도에 내려다 주면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은 또 제주도정,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김태석 의장님 이런 제주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같이 의논하고 또 심부름하고 그럴 각오를 다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몸 건강하게 네.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듣고 같이 청취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면 때로는 희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무거울 때는 무거운 만큼 우리가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TV를 조금은 재미있고 조금은 유쾌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더 크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도록 후보자인 제가 애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또 조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받들고 제가 성심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